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전날에 너무 달렸기 때문이겠죠.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3만 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2만 9천 선으로 내려왔고요. S&P 500 지수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날 증시를 판단해 주시죠. 네, 그 다우가 그동안 또 너무 쉼없이 달려서 오늘 다우가 0.6% 내렸지만 S&P 500은 약보합이고요. 다우지수는 오늘도 0.5%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사상 초고에 불과 뭐 20포인트, 30포인트니까요. 또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또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갈 개연성은 또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오늘도 좀 또 올랐습니다.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제 45달러까지 넘어섰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오늘 주가 하락과 상관없이 지금 미국 시장은 뭔가 좀 경기가 최소한 내년에 좋아진다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 되었건 블랙 프라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프라인 매출은 분명히 상당 부분 감소하겠지만 온라인을 포함한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막판을 되면서 조금씩 좀 위기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 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흥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에서 실제 오늘 휴일은 아닌 평일이지만 사실 오전 지나고 나면 예전 같으면 공항에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우리 식으로 보면 그렇죠. 이제 명절을 맞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휴가 내고 네. 월차 낸다 그러죠. 월차 내고 가족들의 포메로 가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보통의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전체 거래량이요. 네. 그만큼 오늘 소강 상태였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휴장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금요일, 목요일은 완전히 휴장이고 금요일 날도 거래는 하지만 반밖에 안 열리고 거의 한산할 것이다. 그래서 큰 의미는 오늘로서 좀 올해 이번 주 시장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도 틀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휴에 이제 들어간 거죠. 네, 롱롱 위켄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특징주 한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세 개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오늘 그 슬랙이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슬랙이 뭐냐면 팀으로 해서 콜라보하는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도 하고 업무도 처리하고 다 이런 건데 경쟁사는 이제 쉽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팀입니다. 근데 슬랙이 작년에 이제 상장했을 때 주가 급등하면서 다시 급하게 조정 보이고 올해도 이제 그 재택근무 때로 올랐다 떨어졌는데 사실 그때부터 작년부터 슬랙의 살 길은 아마 두 가지밖에 없을 거다. 그중에 하나 최상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거나 아니면 구글이 인수하거나 그런 거라고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된 거를 보면 최종 확정 안 됐지만 회사 측에서 서로 인정한 거는 세일즈포스닷컴이 슬랙을 인수를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세일즈포스닷컴은 이제 오늘 주가 좀 떨어졌지만 슬랙은 뭐 주가 오늘 뭐 30% 넘으면서 가장 핫한 주식이 오늘 됐습니다. 그만큼 이걸 보면서 아실 수 있는 것이 미국 기업의 역사는 그냥 인수합병의 역사다. 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인이 바뀌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과 이제 본격 경쟁 시대로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마 주위에서 보시면 외국계에 다니는 분들은 이 슬랙을 워낙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익숙한 분 많으실 것 같고요. 아마 좀 오늘 그랑 상관없이 오늘도 시장이 준 건 역시 테슬라죠. 테슬라죠. 테슬라는 지금 시가총액 5,400억 달러까지 넘어서면서 이번 주 3일인가요? 3일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지금 사상 효과를 가하면서 여타 지금 소위 전기차 이런 것들도 같이 다시 한번 끌고 가는 그런 소위 맏형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경제 지표나 그런 관련 뉴스 한 두 가지만 짧게 보여드리면 신규 실업 청구가 이번 주에도 조금 지난주보다 조금 아쉽지만 늘어났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난주랑 똑같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고용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런 얘기가 오늘 지난번에 있었던 그 연준에서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됐잖아요. 네.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고용 시장은 연준의 시각은 2024년이 돼야지 지금 정상화. 그러니까 그 금년 2월 이전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좀 힘들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2021년이 아니라 4년이다. 네. 2024요. 202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5% 이하로 네. 가는 그런 완전 고용 중에서 정말 초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그때까지 2024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추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논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한 번 이런 고용시장과 더불어서 경기 회복 속도가 부진했다는 우려감 이런 것을 어찌 보면 이제 조금 앞서 말했던 주가 채권 매입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세가 그러니까 팩트로 보면 이렇게 좀 더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17만 명을 넘어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매번 당국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이번 뭐 연휴가 우리 식으로 보면 연휴가 고비다. 요것만 연휴가 그런 고비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제 미국은 진짜 고비가 왔죠. 어찌됐건 아무리 지금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도 엊그제도 보였지만 미국의 공항을 통과하는 여객 수가 팬데믹 이후 최대로 갔다는 거. 네. 그리고 엊그저께 설문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국민들의 38%는 너희들이 떠들건 말건 나는 모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얼마나 빨리 확산될지에 대한 최대의 고비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딱 이번부터 연말까지에 대한 핫시즌이기 때문에 그들 그 모임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걱정이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일단 이런 백신이라든가요 치료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 좀 긍정적인 힘이 되겠고요. 또한 우리는 지금 14일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자율적으로 뭐 14일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땡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지금은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그 다음 달 초 중반부터 유럽이나 런던, 영국에서부터 백신 맞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안정돼서 시장은 빠른 속도로 안정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모두 반영되면서 11월 거래가 하루가 분명히 더 남았지만 하루가 남은 건 분명하지만요. 다음 주까지 남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놀라운 기록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는 13%가 오늘까지 올라갔습니다. 87년 이후 최대가 나왔고요. 러셀 2000은 20%가 넘어서 사상 최대입니다. S&P 에너지가 올해 들어 제일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제일 많이 떨어졌으면 70~80% 떨어졌었거든요. 37%가 이번 달 올랐고요. 뭐 반 정도로 회복했다라고 네,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금융주가 19% 올라가서 2009년 이후 최고, 산업재 섹터도 18% 올라서 사상 최대 기록할 정도로 지금 많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증시는 월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런 가운데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땡스기빙이죠. 이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됨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네네. 그 위원님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안 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때를 기다리고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구매가 좀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기대감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도 쇼핑을 땡기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9월 말만 되면 애들이 학교 개학하기 시작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7일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빠르고 평균적으로 보면 예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헐리데이 그 연말 쇼핑 시즌을 또 그래도 11월 1일 뭐 10월 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자꾸 땡깁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날은 오늘부터가 맞고요. 요걸 아무리 땡겨봤자 얼마 전에 베테랑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치는 게 요즘 때 일반화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지만 공식적으로 보면 헐리데이 쇼핑 시즌은 딱 크리스마스 그랑 그때 이후 그리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면 그 전날부터. 네. 그래서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제일 매출은 많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딱 그 땡스기빙 당일 다음 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한 4시, 5시 이때부터 뭐 네. 베스트바이건 이렇게 세일 많이 하는 가게들 위주로 이제 쫙 줄을 서 있었어요. 네. 아주 차 안에서 밤새고 맞죠. 저도 네. 막 덜덜덜 떨면서 컴퓨터 사겠다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세일을 또 많이 하고 사람들도 제가 쇼핑을 저도 많이 하는 개인적인 거죠. 말씀드리면 네. 3, 4년 전에 이제 아이패드가 신형이 났을 때인데 막 세일했어요. 베스트바이에서. 마침 제 조카가 거기 맨하탄에 여행이 있었고 갔다 오라 그랬는데 제가 산 거 이상으로 $100, $200치 선물 뭐 맛있는 걸 사줬어요. 하도 추웠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정도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일찍 나가서 줄 서서 샀던 것이 새벽 6시 한번 나와서 쇼핑한 적이 있거든요. TV 사러 그때도. 네. 그러니까 그런 다들 같은 공유한 거 느낌이 있을 겁니다. 미국 해외에 사신 분들은. 다만 올해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큰 것들이 아예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큰 공식 통계 예측부터 확인드리면 금년 연말 쇼핑 시즌에 전미 소매 협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관인데요. 거기서는 3.6에서 5.2% 플러스 날 것이다. 이게 2달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보합이었는데요. 그나마 플러스는 플러스 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어도비가 있습니다. 어도비에서는 이커머스를 발표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위 이커머스라는 거 86% 정도 되는 곳을 조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도비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이커머스만 보면 전년 대비 33%가 매출이 늘어나서 33%. 네, 1,900억 달러의 매출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베스트 케이스는 47%가 늘어나서 2천억 달러가 이번에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면 이번에도 역시 어떤 그 당일날,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제일 많을 거고요. 어찌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 사이버 먼데이보다도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만큼 이번에 상당히 온라인 쪽에 다 집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재미나는 거는 작년보다는 이커머스를 늘리겠다는 사람, 온라인으로 주문을 늘리겠다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작년에 안 하던 사람들도 온라인 쇼핑하겠다. 물론 대부분이 온라인보다 모바일이 한 65% 되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 정도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만 하더라도 매출이 100억 달러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작년에 기억나는 것은 그 당일날 제일 많이 팔린 것들을 리스트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보면 나오는 것이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그 이제 인형들 라인들 있죠. 네. 그런 건 제일 많이 팔리고 역시 게임 라인들이 제일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레인보우 컴즈라는 거는 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애기용 그러니까 조그만 그 인형 같은 것들이라고 유럽에서 나온 건데 네. 그게 요즘 핫한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만 나온 브랜드인데 네. 지금 아마존에서 진짜 핫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역시 작년과 달리 요번에 리스트에 올라간 것이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셨겠지만 요번에 10대들이 63%가 사겠다고 얘기한 게 이 두 품목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닌텐도 스위치가 같이 불려갖고 이거가 탑 5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장난감 시리즈에. 역시나 게임 기기가 또 한 그 매출을 또 차지하고 네, 있죠. 그리고 아마 올해도 그 에어팟 프로가 상당히 인기일 것 같고, 특히 월마트에서 세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기일 것 같고요. 제프리 증권도 거의 비슷하게 33%가 매출이 늘어날 거로 하고 있는데요. 제프리 증권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탑픽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마존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S라고 아시면 계시고 S는 딱 요즘 같은 때 많이 팔리는 거죠. S는 일반적인 것도 팔지만 대부분이 소위 수공예 제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성들의 뭐 액세서리, 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지갑도 팔고 예쁜 이런 거 파는 건데 SE가 또 탑픽으로 좀 올라요. 딱 요 쇼핑 시즌에 그냥 많이 팔리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S&P 5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었나요? 최근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딱 기억은 안 나요. 꽤 됐나요? 네, 좀 됐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것이 그 ETF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온라인인데 온라인. ONLN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특히 아마존을 갖고 계신 분은 굳이 이걸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말고 다른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많은데요. 아마존이 없다 하신 분 이걸 사시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3,000달러 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달러 초반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존이 한 4분의 1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품목에, 이 ETF에요. 그러네요. 네, 22% 네, 정도. 22% 들어있고 알리바바 그리고 추이, S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웨이페어, 이베이, 뭐 그로퍼 이런 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 상당히 내년에 대한 기대가 많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이커머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올해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올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거를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커머스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믿으시면 이런 쪽에 좀 ETF라도 해보시면 70달러 한 주부터 사주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커머스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가게들은 다 사라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우려도 있죠. 예. 네, 이 이커머스 시장은 점차 더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고용 시장도 좋지 않고 네. 돈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소비는 어떻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아이러니가 되겠고 이런 현상을 갖고 많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워낙 양극화돼 있는 게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
캐피탈 게인이라서 자본 이득도 나지만 결국 사업은 지금 오프라인이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이제 문 닫고 힘들지만 온라인 쪽에서의 그 독보적 위치를 갖고 있는 쪽은 엄청나게 지금 사업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분명히 잘 되는 비즈니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쪽이 미국은 워낙 많고 그런 쪽의 고용시장에 많이 지금 불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뉴스를 하나 저희끼리 개인적으로 뭐 그 크게 뉴스는 아니지만 소개한 거가 지금 연말 쇼핑 시즌에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특히 이제 아무리 하더라도 미국 사람은 그나마 연휴에 일하면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휴에 제일 바쁜 것이 요새 딜리버리하고 물건 분류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1,000까지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아마존에서요. 아마존은 이번 연휴에 일하겠다고 새로 손을 들어요. 나 지금 일하겠습니다라고 계약서에 사인만 쓰면 $3,000 줍니다. 3,000 달러요. 그러니까 3,000 한국 달러면 돈으로는 얼마나? 지금 환율로 따지면 뭐 한 330만 네, 원에서 350만 원 350만 원 정도. 정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사람은 약간 짜증났습니다. 그러시는 사람이 오늘 추가로 준 게 요번에 그래서 터키 쿠폰 줘갖고 $20 집밖에 안 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튼 새로 일하는 사람 $3,000 주는 세상이거든요. 아마존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보죠? 저도 잠깐 취직했다 하고 싶은데 여튼 그 정도의 잘 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두 군데의 그 통계가 약간 다른데 체이스 뱅크라고 미국 대표적인 소매 금융이죠. 시티뱅크와 더불어서 체이스 뱅크인데요. 여기서 카드 소비를 조사했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금년 3, 4월에는 전년 대비 40%까지 줄어들었다고요. 지금 11월 20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2.1%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카드 소비가 회복됐다는 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이게 플러스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그 전체의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호텔의 이용객 수 있죠. 호텔의 이용객 수인데 호텔에서도 호텔의 전체적 이제 그 레스토랑의 이용객 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호텔에는 뭐 숙박도 있겠죠. 먹으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이너스죠. 이게 보면 어디였냐면 힐튼 호텔과 하얏트 호텔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약간 그 파퓰러한 인이 컴포트 인인데 네. 그 세 군데의 전년 동기 대비 입장객 수, 사용객 수인데요. 이게 분명히 아직 마이너스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뭔가 소비 회복을 보여주는 뭐라 할까요? 징조라고 할까요? 징후다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 회복은 소비가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줘야만 또 지켜질 수 있고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소비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특징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니콜라와 모더나, 스퀘어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니콜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니콜라는 이제 여러 가지 공매도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게 뭐 사기 이슈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GM과의 그 지분 협력 이런 거 아닙니까? 지분 투자인데 그거가 최종 그 컨펌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다음 주 초에 아마 이게 최종 결정될 겁니다. GM에서. 네. 근데 그래서 여기에 얘기들이 많은데 일부 어저께 보도에서 GM이랑 그건가 최종 딜이 컨펌이 안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도 그 기사 읽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 뭐 공식적인 게 안 나왔으니까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더나가 오늘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유럽위원회에서 EC에서 지금 8천만 개의 백신, 그러니까 도스를 그 투여량을 좀 계약하는 거로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고요. 스퀘어는 이제 크레드 카마라는 회사에서 텍스 비즈니스 분야를 또 인수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그 회사 스퀘어의 어떤 업무 영역을 확대시킨 거라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오늘 또 5%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직행했고요. 페이팔은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커머스의 호조세, 이커머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어찌됐건 지금 간편 결제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거든요. 페이팔이. 이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오늘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저희는 엄청 이번에 춥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딴 얘기인가 봐요. 미국은 올겨울이 약간 옛날보다 안 춥답니다. 지금 예측. 덜 춥대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워머한 그 겨울이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BTIG에서는 매수에서 2단계를 훅 내려버렸습니다. 매도로 내리면서 오늘 주가 7%나 급락하는 모습. 그만큼 안 살 거란 얘기겠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어저께까지라도 잘 나가던 갭이 오늘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어닝은 엄청 비타는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시티그룹은 바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투자 의견 내리면서 오늘 주가가 무려 20%나 최근에 열을 올려간 한꺼번에 다시 급락하는 털어냈죠. 네. 됐고요. 실적은 좋지 않게 나왔지만 그나마 전분기보다 좋아졌다는 노드스트럼이 오늘 주가 올라가는 것도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징주들 살펴보면서 소비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간밤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하경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